여러분의 지갑 속 혹은 거래소 계좌 속에 있는 그 숫자, 정말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서버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연산 속도로 암호를 풀어내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계를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양자 컴퓨터가 인류의 화폐 시스템 중 가장 견고하다 믿었던 하나의 성벽, 블록체인의 개인키를 정면으로 뚫어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여러분의 화폐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하루를 함께 목격하시게 됩니다. 블랙스완 시리즈 오늘 다룰 주제는 비트코인 증발 쇼크, 양자 해킹, 크립토 딜리트입니다. 자, 시계를 다시 맞추겠습니다. 지금은 평온한 어느 화요일 새벽 3시.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4경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개당 2억 원을 돌파하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연기금들도 앞다퉈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편입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신뢰의 밑바닥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상상하지 않았던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어 알고리즘.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이론이었죠. 그리고 이 이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타원 곡선 암호 서명 방식 ECDSA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정체불명의 해킹 조직이 스스로를 Q0라고 칭하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논리적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 전 세계 콜드월렛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되어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오프라인 지갑들까지 포함해서 잔고가 0으로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코인이 도난당한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증명하던 서명체제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수많은 지갑의 소유권 증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했다는 것. 거래소 서버 로그에서는 invalid signature이라는 오류 메시지만 끝없이 쌓여갑니다. 사건 발생 24시간, 시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듭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가격이었죠. 비트코인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무의미할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2억 원이었던 가격이 12시간 만에 1,000원대까지 주저앉습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전 세계 3대 거래소는 순차적으로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가 뜨는 순간 이용자들의 패닉은 임계점을 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거래소 앞에는 새벽임에도 항의하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와 1대1 가치를 유지한다던 코인들마저 패깅이 붕괴되면서 디패깅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던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연쇄 청산에 들어갔고 청산 규모는 단 하루 만에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시도 무풍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 채굴장비 제조사,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고 코스피와 나스닥 모두 기술주를 중심으로 동반급락했습니다. 신용융자로 코인 관련주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낙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안전하다던 콜드 월렛까지 뚫렸다면 도대체 무엇이 안전한가? 이 신뢰의 붕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다. 사건 발생한 달, 위기는 이제 차트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2030 세대의 소비였습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에 배분했던 청년층은 자산 증발, 그 자체를 경험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이 세대가 주도하던 외식과 여행, 여가 소비가 눈에 띄게 얼어붙습니다. 업계는 이 현상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크립토 신뢰 디폴트. 자산 가치의 붕괴가 소비 심리 자체의 디폴트, 즉 근본적인 소비 포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타격은 더 구조적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대체 투자 형태로 익스포저를 늘렸던 연기금과 헤지펀드들은 대규모 상각 처리에 들어갔고, 일부 중소형 자산 운용사의 환매 중단, 이른바 펀드런 사태에 직면합니다. 코인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저축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굴장비 제조사들의 주문이 전면 취소되면서 관련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휘청였고, 채굴단지가 밀집했던 지역 경제는 실직자 급증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또 하나의 흐름, 이번 사태로 정보 보안, 특히 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이 프리미엄에 이름을 붙였죠. 포스트 퀀텀 프리미엄.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뚫리지 않는 보안 체제를 갖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테마가 탄생한 겁니다. 이제 사건 발생 6개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금융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규제 지형이었죠.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일제 양자 내성 검증 필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기문기관과 거래소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아예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결제은행 BIS를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보안 표준이 초고속으로 논의되고 채택이 되죠.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심리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이니까 안전하다라는 믿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실물 자산과 금, 부동산,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인프라 자산에 대한 회귀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시장은 이 현상에 또 하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자 디스카운트. 디지털 서명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든 자산에는 이제 구조적인 할인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산업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존한 코인과 프로젝트들은 예외 없이 양자내성 서명 방식으로 전면 마이그레이션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플랫폼으로 자금이 쏠리듯 초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종말이 아니라 신뢰를 증명하는 방식 자체를 새로 써야 했던 강제적 진화의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나리오는 발생 확률로 따지면 지극히 낮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폐의 신뢰를 은행의 도장에서 정부의 보증으로, 그리고 다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이라는 것도 결국 지금 기술로는 풀 수 없다는 시간적 전제 위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절대적 안전이 내일의 절대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블랙스완이 우리에게 남기는 시야점입니다.